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느라고 네. 진땀을 뺐습니다. 힘들어.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습니까?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저 책을 들고 왔거든요. 아, 제 신간을 여기 블록미디어에 저희 전우들께 드리고자 들고 왔는데, 제 책이 2권이 한 세트입니다. 오, 그래서 8분께 드리려면은 16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저희만 주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16권을 다 가져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또 열심히 정독하고 딱 이렇게. 결국 한국과 영어가 같이 한 세트로 초록색이어가지고 지금 네. 빠지는데 이게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표지만 다른 겁니다. 아, 굉장히. 하나는 선물용입니다. 이게 B가 초록색이어가지고 지금 뒤에 색깔이 빠지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읽으시고 한 분은 소중한 분께 선물해 드리면 좋을 그런 구성이라서 이게 무조건 2개 한 세트인가요? 무조건 2개 한 세트로 팔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는 선물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전파해야 하는 미션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축구팀을 응원하는 팬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클럽을 응원하는 겁니다. 전 세계 2억 명의 팬 사이트, 팬클럽에 우리가 가입을 한 거고, 우리 비트코이너들은 또 서포터즈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플레이를 하는 또 선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같이 기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멍이 들 정도로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셀러가 한 말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이자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과 직결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넘었잖아요. 지금 누군가에게 전파하기에는 너무 고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도 되나요? 네, 비트코인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무한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저점, 내일 사도 저점,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이 되고 사도 저점입니다. 언제나 저점이다. 언제나 저점이라고 하시는 백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자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주제도 바로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될까인데 저희가 썸네일에 걸어놨는데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3전을 가지고 가느냐 vs 비트코인이냐 약간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사야 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계신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샀다 팔았다 하는 그죠.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샀다 팔았다 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라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모아나가는 거라는 거죠.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왜 비트코인이 그러냐? 다른 암호화폐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기타 자산들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아주 명확한 존재의 의의가 있습니다. 뭐냐? 법정화폐를 대체한다. 법정화폐의 가치가 조금씩 계속해서 희석되면서 사라지고 내려갈 때 뭔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자산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매번 다르죠. 시기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말리부에 있는 부동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국 주식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흥국 주식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브릭스 통화일 때도 있고, 명품일 때도 있고, 아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어주, 가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올 때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막 옮겨다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요즘 투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만에 30% 오르고 하루 만에 빠지고 이게 너무 이제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만 가지고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삼성전자 과연 지금 사도 되냐 안 되냐 이 질문을 딱 했을 때 아마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지 않을까요? 요생 각지 않을까요? 국내 주식 누가 하냐로 통일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저점을 다졌다.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어느 정도 내부적인 악재가 다 해결되어서 AI 산업이 계속 발전만 해주면 삼성전자도 HBM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최근 핸드폰도 실적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네. 이제 이게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른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 투자자들이고 일반인들이지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매번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읽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팅을 해놓고 전략을 웬만하면 그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확신을 좀 이렇게 다져나가면서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찰리 멍거 돌아가신 고 찰리 멍거 그분도 내 가족은 딱 3개의 주식만 투자한다. 그러면서 코스코 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거 주식 2개. 그 3개면 충분하다. 뭐하러 여기서 더 막 여러 가지 자산을 사냐.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피터 린치 같은 사람도 분산 투자는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인 것 같다. 좋은 거를 10개 발견해서 10개 다 투자하는 건 괜찮으나 좋은 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최악의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자산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격언이. 어떤 투자 대상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면은 차가운 그 머리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 자산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만큼. 그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 자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에 빠져야 어떤 관심도 갖고 굉장히 공부도 하고. 그렇죠. 제 옛날에 사수가 셀트리온과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아이고. 근데 셀트리온 한때 많이 오르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요새 양자 컴퓨터랑 사랑에 빠지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한 주식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산업과? 어떤 한 놈입니다. 한 놈만 팹니다. 근데 그게 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열정으로 빨리 이제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판단하면 남들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버지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여서 저는 오히려 약간 존경했어요. 이렇게까지 그래?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면은 아빠가 선택한 게 맞지 얘기겠죠. 뭐 그리고 잘못됐을 때 본인 책임도 본인 거니까 사실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래도 뭐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또 뭐 장기가 이렇게 믿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인정하고 스탑로스를 걸어놔야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아버지 응원합니다. 아버지. 아빠 응원해. 비트는 없지만 아버지께 만약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아버지 비트코인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소액 투자하고 계시기는 한데 예. 저희 그 댓글 다시는 분 중에 뭐 아들아 뭐 아빠가 비트 뭐 이런 닉네임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저도 누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비트코인 하나만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저도 아쉽지만 없어서. 네. 아버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아버지가 그렇죠. 아니라.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진 아빠가 없을 뿐 아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이상해지니까 넘어가 볼까요? 경제 네. 진짜 비트코인. 자꾸 새네요. 제가 이제 서울 머니쇼에 다녀왔습니다. 2주 전이네요, 벌써. 서울 머니쇼는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아주 큰 투자 박람회 겸 뭐 컨퍼런스 행사죠. 저를 2년 연속 불러주셔가지고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주제는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였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된다였지만 왜 그럼 지금 사도 되냐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쭉 넘어가서 그 온체인 차트 나오는 것부터 좀 볼까요? 앞선 내용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해주세요. 네, 쭉 넘어가 주십시오. 이제 나올 텐데, 여기 바로 앞에 여기부터 보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신고점도 경신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제가 잘 모르지만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지난 자료긴 한데 어쨌든 MVRV Z스코어를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 사이클들과 좀 비교가 되죠. 노란색 선이 MVRV Z스코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만 6천 불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할 때 저 Z스코어가 한 1.43 정도로 계산이 되어서 지난 2017년 요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017년, 18년 요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거 볼 수가 있죠. 노란색 선이 거기입니다. 이제 그 모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우리가 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저 피레침 같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꽤 자주 했어요. 물론 올라가면서 이제 대세적으로는 오르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했지만 이 더 국소적으로 약간 정도가 낮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으로 가보면은 이제 Z스코어가 2번 크게 올랐다 상승했다가 하락하고로 반복을 하잖아요. 요거를 우리 Z스코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15년 전체 기간으로 평균 계산을 하면은 Z스코어가 저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Z스코어를 2년 롤링 베이스라고 해서 지금 가격 대비 직전 2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마다 2년 전 가격 데이터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 더 최근 가격 트렌드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계산을 하면은 여긴 차트는 없지만 2017년 장이 Z스코어가 지금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큰 피레침이 없고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아주 장기간 반복하는 형태로 펼쳐집니다. 2017년 우리 다 기억하죠? 2017년 연말에 2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크게 오르고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올랐지만 MVRB Z스코어는 2년 롤링 베이스로 했을 때는 그게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보시면 비슷한 모습이지 않나요? 지금 딱 요 시점만. 네, 2024, 2025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큰 상승이 안 나오죠? 이 양상이 사실 2017년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2017년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고가인 그 경험을 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올랐어? 자고 일어나면 또 올랐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직 이 사이클에는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가능성상 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MVRB가 상당히 지금 응축되어서 죽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2017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고요. 다음. 네. 고래 및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사라졌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Value Day Destroyed, VDD라고 합니다. 즉, 장기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장기 투자자들 중에서도 좀 수량이 많은 지갑들, 이런 곳들이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출금해서 거래소로 옮기면은 이거는 팔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 움직임이 높아지면은 이제 저 차트가 노란색, 빨간색까지 가는 거고, 그 움직임이 사라지면 초록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렇게 초록색으로 전환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고래들의 장기 투자자 및 고래들의 매도세가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라서 판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그만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저 빨간색 부분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죠. 2021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2013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고래 투자자들은 스마트머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다 올랐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팔고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팔고 나갈 때가 바로 고점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 판단할 사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죠. 비트코인은 뭐 밸류에이션이 되는 자산도 아니고 비교할 만한 다른 자산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고 보니 그때가 고점이었다죠. 보통. 맞아요. 이거 보면 그냥 과거를 보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지금 뭐 사실 모르죠 아무도. 근데 이제 저 장기 투자들의 움직임을 보건데 이제는 올라갈 일이 좀 남았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로부터 경험 많은 장기 투자자들로 비트코인이 손바뀜이 되고 있는 모습이 저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이는 겁니다. 저 한 달 이하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이 분홍색 깔로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 깔로 표현된 게 이제 1에서 2년 정도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지갑인데, 원래는 단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더 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반대로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말이 이제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미털기는 끝났다 느낌인가요? 그렇죠. 개미털기는 끝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럴 때는 보통 또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보라색 영역이 넓어지는 걸 보십시오.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 비트코인 가격 까만색 선이 고점으로 갈수록 점점 양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이클상 지금 이제 다시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아질 때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훈종이 형 올해 말까지 떡상하나요? 라고 댓글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9월 정점 도달 가능이라고 지금 장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전 사이클들과 그 양상은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구간이 있고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구간이 있고 이제 좀 회복해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국면이 잠깐 나오죠. 장기라기보다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응축되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빨간색, 노란색은 다 나왔어요. 2023년 내내 무너졌고, 24년 동안 완전히 회복을 잘 했고, 그 다음에 24년 연말에서 지금까지 아직은 뭐 폭발적인 상승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것도 좀 된 차트니까 다시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형성해서 아무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또 이전들과 비교해보면 저 가파르게 오르는 저 기울기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11만 불이 끝이 아닌 거는 너무나도 자명해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트렌드가 그래도 그대로 유지되면은 이전 사이클들과 비교했을 때, 기간을 비교했을 때 한 9월 정도의 정점 도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9월이면 뭐 거의 연말이니까 9월 말,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절대 제가 단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사이클이 연장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26년까지 그 사이클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클이 무너졌다에서 이제는 사이클이 좀 길어졌다라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감기 이후 보통 1년 반에서 그 정도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되어 있던 그 법칙, 그게 이제 연장돼서 2026년은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준금리 인하도 아직 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거,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 보면은 엄청 1년 뒤, 위축됐죠. 네, 1년 뒤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고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과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밀접하게 움직여요. 제가 뭐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지만, 비트코인이 요즘 금과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금하고 동조할 때도 있고 주식하고 동조할 때도 있는 게 비트코인의 특성이에요. 이게 뭐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비트코인은 금이다, 아니다,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렇게, 그래서 S&P 500 지수와 딱 움직임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리스크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관련 깜짝 발표, 이제 나쁜 쪽의 발표겠죠? 그런 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경제 지표가 아주 나쁜 게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 경제 지표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줄 거라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늑장 대응,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우길 때도 한번 늑장 대응을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도 너무 늦게 내릴 가능성. 그래서 경기 침체가 세게 와가지고 그때는 뭐 위험자산이고 뭐 안전자산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겠죠. 주식과 같이 동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S&P 500과 결국 비트코인이 저렇게 동행하는 걸 봤을 때 요즘 주식시장이 그래도 좋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네,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플러스 마감하고 막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여전히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거고, 저기 제가 써놓은 리스크 요인들만 없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리스크 요인이 터지지 않은 채로 계속 상승하는 것. 네, 그러면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내려와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한번 내려도 되겠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에 다시 유동성 기대감이 훈풍이 부는 겁니다. 그게 아주 그림 같은 시나리오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그동안 연말 연초에 너무 눌려 있었다,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올라갈 거거든요. 뭐 한번 그런 그림도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리스크 요인 보면서 든 생각이, 제가 최근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비트는 계속 지금 올라주잖아요. 너무나도 고맙게도. 네. 근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게, 저는 이게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비트가 오르는 것 같아서, 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트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만 보면 기쁘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경제는 너무 안 좋은 느낌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 짚어주신 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사서 올라가는 겁니까? 기관이요. 그럼요. 기관, 그리고 기업들, 상장사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저 주정부들까지 비트코인을 서로 사겠다고 법안 통과하고 막 이러는 게, 우리 개인들이 돈 벌려고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거랑은 아예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달러 가치 하락, 미국채 신인도 하락, 심지어 미국이 뭐 디폴트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래도 예전처럼 이 적자 재정을 쉽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너도 나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미국 내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지금 이거를 기관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앞에 그 트럼프가 SBR 들고 있는 거를 좀 가주십시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래테직 비트코인 리저브, 비트코인을 미국이 최대한 많이 보유해야 된다, 이 행정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뭐 일단은 버젯 뉴트럴한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흐름을 주정부들이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이 주정부 딴에서 지금 상하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 기조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하고 있죠. 비축하려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뉴햄프셔가 처음에 통과시켰고, 아리조나 통과시켰고, 이제 텍사스가 어제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모두 통과한 상태라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텍사스는 이제 뉴햄프셔나 아리조나와는 다르게 경제 규모가 거의 대한민국 이상이라서요. 대한민국보다 높습니다. GDP 규모가. 그리고 비트코인 산업, 비트코인 채굴 이런 것들과 이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 텍사스예요. 해외 투자 유치가 미국 전체 주를 통틀어서 뭐 20년 연속으로 1위인가 그렇습니다. 1위인가 2위인가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규모가 크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래테직 비트코인 리저브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다른 주들의 도입도 빨라질 거고, 심지어 국가 단위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도입도 급물살을 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콩나물 값이 올라갔다. 그리고 계란 값이 올라갔다. 뭐 현지님 좋아하시는 프로틴 쉐이크 가격이 막 올라가. 근데 나는 월급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잖아요. 빨리 늘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뭐 1년에 3% 느나? 승진 안 하면. 승진하고 이직해서 뭐 뻥튀기 시키는 거 아니면 빵하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월급 달걀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않죠, 월급은.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은 빤합니다. 근데 이 물가라는 거는 전혀 빤하지가 않죠. 올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어떻게, 얼마나, 도대체 언제 이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오르면 내려오지도 않고.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한창 고도성장기에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예상이 됐단 말이죠. 아, 그래도 뭐 올해에 한 200원 올랐다. 그럼 내년에도 한 200원 오르겠지. 이 정도의 예측은 가능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커피값이 막 1,000원 올라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의 달러가 풀리는 속도가 제어할 수 없는데 이게 너무 빨리 늘어서 그래요. 이거를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눌러놨단 말이죠. 이 정치인들이 재정이라는 거를 그래도 안전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만하게 풀지 않아서, 그래 맞아, 법정화폐라는 건 원래 무한대로 풀라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약간 발생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말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예측할 수 없는 정도와 기울기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을 안 쓰고 감춰요. 저축해요. 근데 이제 저축도 요즘은 너무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다 투자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달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기축통화를 우리가 유지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거 펼치는 거고, 그 와중에 또 비트코인이 이제 인터넷 시대의 석유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우리도 개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 생각해보면 실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축하자라고 하는 법안,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5가 하원에도 소개됐다라고 하면서 하원 국회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넘겨주시고, 이제 법안 내용들인데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20만 개씩 미국이 비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보 하인즈, 사진이 없긴 한데 굉장히 잘생긴 95년생 청년, 굉장히 잘생겼고 미국에서 이 약간 엘리트 코스 걸은 그런 느낌? 미식축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잘생겼고 막 그래가지고 얼굴은 되게 앳돼 그래가지고 애송이가 저 트럼프 옆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자문하나 보다 그랬는데 목소리가 기가 막혀요. 기깔 나나요? 네, 완전 중정 남자. 옵티머스 프라임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딱 옵티머스가 딱 떠오르시냐? 대단하다. 옵티머스 프라임 목소리 되게 그 중저음의 멋있는 남자 목소리잖아. 그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블록미디어 팀과 나중에 미국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보 하인스 미팅도 하고, 그래서 현진님 어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과 하원에 모두 친 비트코인 성향의 의원들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2025년과 2026년 회기 안에. 그러므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에 사인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당연히 사인하는 거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좋은 이유를 이제 표로 나타낸 거죠. 차트로 나타낸 거죠.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입니다. 37조 달러의 빚이 한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왼쪽 밑에 5%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은 추산컨대 앞으로 25%씩은 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이 보유를 하게 되면 그게 저 20년 뒤인가? 2050년이거든요. 2050년, 네. 25년 뒤가 됐을 때
1 밀리언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아니죠. 4,100 숫자에 약한 문과들. 빌리언이니까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2050년이 되면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의 44.36%를 메꾸고도 충분한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현재 100만 개를 사면은 저 정도 비용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가치가 25%씩 상승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GDP를 더 빨리 성장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수를 늘리면 되겠죠? 미국이 더 빨리 성장해서 저 5%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 이상의 성장을 하면 되는데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미국같이 큰 나라가 뭐 1%만 성장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낮춰서 달러 가치가 희석되니까 낮춰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빚의 가치도 같이 덩달아서 낮아지니까 그게 바로 이제 히든 텍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세금. 우리 납세자들은 사실 명목적으로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한 세금을 내세요. 이런 건 없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빚의 가치도 줄어들고 우리 구매력도 줄어들어서 우리가 세금으로 메꾸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방법을 쓰죠. 근데 이제 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국가 자산으로 딱 비축을 하는 동시에 하면은 여기에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 효과가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국가 부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미국이 비트를 팔아서 실현이익을 내야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줄어든다고 할 수 없지 않아요? 되게 실용적인 질문이시네요. 현실적인 질문. 그런 거라기보다는 대차대조표가 일단은 되게 건강해지는 거죠. 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또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가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100인데 내가 지고 있는 대외든 대내든 부채 규모가 100이면 그냥 1대1이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 그러면은 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더 신용도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월등하게 부채가 높잖아요. 122%나 더 높으니까 2배 이상 더 높은 겁니다. 미국의 자산 가치보다. 그래서 미국의 자산 가치가 비트코인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더 국채를 발행하기 쉬워지겠죠. 신용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머니쇼 가서 지금 당장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라는 되게 메시지를 열심히 설파하고 왔고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뭐 미국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미국인들한테 좋은 거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이제 국가적인 또는 기업단의 또는 기관들의 투자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린 거고 아직 우리나라 기관이나 국가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니까 우리나라는 늘 그랬지만 이 국민들이 항상 앞서가지 않습니까? 국가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생활 물가 상승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임금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 함정에 갇혀가지고 이 임신이 아니라 출산이요? 출산율도 줄어들고 노인 인구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오중고에 갇혀 있는 지금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서냐 못 올라서냐 현재 10인가 11인가 그런데 이 골목에서 많은 선진국들에 진입하려고 했던 준진국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재정 상황을 굉장히 건강하게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서울 부동산 좋아요. 뭐 주식도 좋아요. 삼성전자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난이도가 예전보다 높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자산을 좀 관심을 가지자. 금이에요, 금. 딱 금인데 금보다 더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내 경기나 정치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국제적인 그런 중립 자산을 가지고 재정 상황을 도모하면 우리가 바로 이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됩니다. 국가가 막 힘들어하고 허덕일 때 우리 스스로 자립했잖아요. 우리 각자 도생해서 다 자립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뤘으니까 이게 바로 국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좋은 지도자 뽑아서 또 국가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인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올랐으면 좋겠죠. 저희도 국력 강해졌으면 좋겠죠. 우리나라 경제 당연히 탄탄해졌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립적 자산인 비트코인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결국 비트코인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오늘 이런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